자,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제 첩첩산중이죠. 버거운 과제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레시피는 뭐냐면요. 첫째, 북한은 중국 직영식 민주로 내주겠다. 뭐 표가 통할 필요 없대잖아. 우리 민족끼리 필요 없대잖아요. 북한 지원도 효율성 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중국식 민주로 직영식 민주 내주겠다는 소리예요. 남한은 중국의 반식 민주로 가져가고 국내는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 좋아 서로 짜고서 전부 대장동처럼 찍어먹는 마피아 자본주의. 그거에 이재명 레시피 딱 세 개입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밝혀지거나 혹은 앞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된 레시피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한미동맹 안에는 사드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야기는 안 했죠.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이 거기 조인하는 거. 사드 계속하게 되면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조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대, 유엔사 존치, 한미동맹 강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미일 공조 강화하고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공조를 강화하겠다. 그건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 저 이야기한 덕분에 싱하이밍한테 중앙일보 싱하이밍 그 기고 칼럼을 통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한테 협박도 받았죠. 그리고 아마 이제 짐작컨대 당연히 탈원전 백지화할 겁니다. 일정한 프로세스를 잘 연출해서. 그런데 윤석열의 버거운 과제들이 있어요. 국힘과 국회 어떻게 다룰래? 이거 참 윤석열 입장에서도 깝깝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와 국내 정치 정상화 어떻게 할래? 상대방이 워낙 많이 망가뜨려 놨을 뿐만이 아니라 국회, 지방 권력, 법조, 지상파 여러 공기관들 여기에 전부 대못을 박아놨다고요. 상대방이 지금. 강고하게 또아리 틀고 있다고. 여기랑 어떻게 싸움해가면서 정책을 관철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다음 미국은 또 지금 정치 내전 중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치적 급변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의 정치 급변 어떻게 대응할래? 지금은 내년 뭐 말까지는 민주당이 백악관도 갖고 있고 연방 상하 양원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내년 말 끝나서 만약에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MTR 동맹, 마가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가 엮인 그 MTR 동맹이 대승을 거두면 연방 상하 의원은 MTR이 가져가고 백악관은 바이든이 가져가는 그런 양분 체제가 돼요. 행정부는 바이든 민주당 글로벌리스트고. 그럼 이게 이제 가랑이 찢어진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서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건 미국 행정부잖아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정보기관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국무부. 그런데 그게 또 미국 저기 저기 의회의 영향을 또 비판도 받고 이런다. 그러면 미 국무부와 이런 데랑 짝짝꿍을 하다가는 의회 쪽에서 일격을 맞고 그렇다 그래서 미국 의회 쪽에 MTR과 짝짝꿍을 하다가는 국무부 쪽으로부터 일격을 맞고 아주 이상한 상태가 2023년, 4년, 2년간 이어져요. 그리고 2025년 선거에서 이제 또 결판이 나면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상한 그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한미 관계예요. 저 시기가. 또 그 와중에도 미중 대립은 계속 악화되고 이럴 텐데 이거 어떻게 또 대응할 거냐. 그 와중에 북한이 붕괴해서 나자빠지면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국회가 받쳐줘야 되는데 정부 부처가 받쳐주고. 여기 좀 첩첩산중에 아주 버거운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선거 이기는 것보다 선거 후에 대통령 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다라고 봐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다 해서 이재명이 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제대로 되냐. 천만에 저 레시피대로 가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 직영식 민지, 남한은 중국 반식 민지, 국내는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 3중이에요. 3중. 중국 직영식 민지, 중국 반식 민지,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초 시민들이 이게 잘 정신 번쩍 차리고 조직화돼야 돼요. 특히 이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 이런 건 앞으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당원 가입 제대로 하려고 이번 주 안에 당원 가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미국을 잠깐 보죠. 미국의 대세는 자유공화국입니다. 바이든 폭망입니다. 트라팔가 조사죠. 트라팔가는 지금 가장 신뢰성 있는 조사죠. 저는 트라팔가하고 라스무센이 제일 신뢰성이 높다고 봐요. 트라팔가는 바이든 지지율을 36%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는 59%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적극 지지와 적극 반대 사이의 지지율 지표, 어프로발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극 지지가 18%밖에 안 돼요. 근데 적극 반대는 전체 반대 59% 중에 무려 52%포인트예요. 그래서 적극 지지 마이너스 적극 반대가 마이너스 무려 34%입니다. 이게 아마 미국 최근 뭐 한 3, 40년간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일 거예요. 이게 미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적극 지지층과 적극 반대층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의 이상한 행정부가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폭망각으로 가냐. 이 민주당이 혹은 민주당 뒤에 글로벌리스트가 이 4단계로 이루어진 망상적 전략, 4단계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망상이었다고 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돼요. 이 4단계 전략에 따라서 치매노인과 깔깔꽃뱀, 치매노인 바이든과 깔깔꽃뱀 카말라 해리스로 커플을 만들어서 내세운 거예요. 원래 바이든의 커플도 아니었죠. 카말라 해리스가 원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다가 뭐 1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제일 꽁찌였죠. 그때 바이든 아주 표독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그때. 그러니까 바이든과 원래 친화성이 있는 커플도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통령을 할 만한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사람으로 묶은 거예요. 바이든은 인지 능력과 육체적 능력이 계속 급격 저하돼 가는 존재인데 그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실력 있는 부통령이 등장하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바이든을 첫 임기로 끝내고 다음번 임기에 진짜 선수가 등판하겠다고 그 진짜 선수들이 뒤에서 이걸 쿠킹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인물 아무리 봐도 그렇게 진짜 선수로 꼽을 만한 사람은 미셸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추정해서 시나리오를 맞춰보면 4단계 망상이 이겁니다. 첫 단계. 첫 임기, 그러니까 4년 동안 악마 내러티브 퍼뜨리고 트럼프를 악마화시키겠다. 지금 하원에서 16위원회 만들어서 트럼프 계속해서 저 폭도 두목으로 지금 악마화시키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악마 내러티브. 바이든 저기 집권하자마자 처음 내린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즉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 가짜 여성으로 된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명령을 처음 내렸죠.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악마 내러티브를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판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분위기, 담론 여론이 거의 테러 분위기 속에서 딱 장악할 수 있잖아요. 모든 기업은 DEI 두세요. 안 그러면 연방정부랑 계약하는데 조금 불리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DEI, diversity, 다양성, E, 평등성, equity, I, inclusion, 포용성. 결국 다 무슨 그 백인 우월주의 드립치면서 비판적 인종 이론 가르치고 백인임을 참여하세요. 백인이 노예제를 만들어서 이 잘나빠진 현대 문명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주체입니다. 이제 백인임을 참여하십시오. 이거죠. CRT. 그 다음에 젠더 평등. 세상에 이미 남녀 성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이래서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안 하면 너는 백인 우월주의자고 너는 성차별주의자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사회 분위기, 담론 여론을 강고하게 장악해서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사회를.
그렇게 밀고 나갔어요. 쟤들 진짜로. 지금 1년 동안. 이제 11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바로 올해 초에 뭐 결정했어요. 저거 결정했잖아요. 그 월스트리트가. 정당의 돈 우리 기업에서 모아가지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정당 성금 내기 모임을 안 만듭니다. 그걸 팩이라 그러거든요. 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행동위원회. 팩 안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 기업들이 모임을 해서 기업 모임에서 돈을 받는 비중이 높았던 데가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목줄 죄놓겠다는 거죠. 공화당 돈줄 죄놓고 트럼프 쥐어 패고 또라이로 만들고 폭도 두목 만들고 사회 전반은 감히 비판적 인종이론 혹은 백인 우월주의 드립 혹은 무슨 기후변화 혹은 젠더 평등 드립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 심리적 테러 분위기 딱 잡아놓겠다는 거지. 그러면 공화당 어떻게 되냐? 둘로 쪼개질 거다 이거지. 트럼프 욕하는 반트럼프 진영과 트럼프랑 같이 가는 이제 그래서 공화당이 둘로 쪼개질 거다. 그렇게 해서 널널하게 4년 운영하다가 2023년 말부터 걔들은 대선은 그 전해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캠페인이. 그때 짜잔 하고 진짜 선수가 등판한다 이거지. 근데 진짜 선수로 꼽을 만한 사람은 저 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 둘이 짝짝꿍해서 바이든하고 카말라 해리스 처음부터 커플 만들어서 이렇게 띄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클린턴 세력과 오바마 세력이. 결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다가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선 첫째, 악마 내러티브 트럼프 악마화가 실패했죠. 일단. 트럼프가 많이 안 나대면서도 딱딱 그 마가 조직 딱 챙기면서 밑에서부터 쫙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미 트럼프가 안 나서도 트럼피즘을 딱 생각하는 마가 조직과 이게 공화 신주류가 쫙 움직인단 말이에요. 트럼프 악마가 안 돼요, 이제. 또 악마 내러티브 저거 가지고 어린애한테 버지니아에서 애들한테 너는 백인이야. 백인은 나쁜 거야. 너 참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하다가 부모들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터받친 버지니아를 작살났고 뉴저지도 거의 반 작살났고 뉴저지에서는 그 $250 쓴 저기 트럭 기사가 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주 상원 의장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힘 좋다는 사람 그거 거꾸로 때리고 박살나 버렸잖아요. 즉 사회 분위기를 장악을 못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튀어 올라가지고 전부 이 악마 내러티브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작살이 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작살난 거죠. 네 스텝 중에. 그리고 나서 당연히 공화당은 공화 신주류로 쫙 지금 정리돼 버렸거든요. 트럼피즘에 바탕한. 끽소리도 못해요. 이 상태가 돼서 바이든이 지금 그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하위를 다투는 그런 그 낮은 지지율로 지금 추락을 해서 더 추락. 저는 20%대 들어간다고 봅니다. 트루만과 쌍벽을 이루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요, 6.25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1952년에. 그래서 1952년 선거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이 못 이기고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되면서 아이젠하워가 무슨 대가 치르고 그래도 빨리빨리 저거 해. 휴전해. 이 모드로 밀고 나가다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랑 들이받은 거죠. 우남 이승만 대통령 들이받고 아이젠하워에다를 이제 군기를 잡아가지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거죠. 그때 트루만 지지율이 20%대였어요. 1952년에. 저는 바이든 내년에 20%대 진입해도 안 놀랄 것 같아요. 이제 뭐 7, 8%
7, 8%포인트 떨어지면 20%예요. 저 트라팔가 36%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조사는 34도 있어요. 33도 있을 걸 아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뭐 네 번째로 2024년 바이든 임기 끝났을 때 진짜 선수가 우아하게 짜잔 등판에 웃기는 소리 하네. 그냥 저기 그게 뭐 힐러리 클린턴이 됐든 미셸 오바마가 됐든 그냥 계속 쉬시면 돼. 우아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판이. 초상집 민주당 맹위 떨치는 MTR입니다. 지금 아마 하원 민주당 의원이 벌써 19명째 2022년 재선 출마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연방하원은 2년마다 전원 다 재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선거 국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 하겠다는 사람이 피터 드파지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레곤일 거예요. 이게 하원 교통위원회 트랜스포테이션 커미티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장은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출마 포기를 안 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자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데 아마 당선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펠로시의 오른팔이라고요. 조금 있으면 펠로시도 출마 안 한다고 발표할지 몰라요. 펠로시 전에 어디 텔레비에서 인터뷰하는데 내내 출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왜 그거 이 자리에서 말해야 돼요? 웃으면서. 출마한다라고 못 박더라고요. 펠로시마저도. 그래 펠로시는 펠로시는 나가면 될 거예요. 캘리포니아도 황당한 데니까 자기 선거구가. 문제는 뭐냐? 펠로시는 이미 하원 의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출마를 하죠. 하원 의장을 공화당에 뺏기고 나면 펠로시는 그냥 n분의 1이 되거든. 강등당하는 건데 그런 하원 생활을 더 하겠냐고요. 저 사람도 나이가 뭐 엄청난 사람인데 80대인가 뭐 70대 말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아틀란타 시장에 아주 극적인 역전 대승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인데 가운데 있는 사진. 조지아가 아마 프라이머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도 어떤 선거가 붙으면 공화당도 여러 명 나오고 민주당도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중에 이제 절대 1등을 못하면 1, 2위가 결선을 가요. 조지아가. 그런 제도일 거예요. 이게 조지아 아틀란타인데 조지아 아틀란타가 150년 전부터 1870 몇 년부터 이제까지 시장은 항상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민주당이에요. 근데 민주당 후보 중에 이게 무지하게 강경 후보예요. 좋은 의미에서. 보수 성향 후보예요. 원래는 1차 투표에서는 16%포인트로 압도적 열세였다고요. 근데 2차 투표에서 30%포인트의 격차로 대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건 게 뭐냐면 세이프를 내걸었다고요. 세이프는 surge. 경찰 수백 명 당장 증언하겠다. 그 다음에 A는 arrest. 마피아들 잡아들이겠다, 갱단들. 그 다음엔 force with FBI, force with ATF. 즉 다시 말하자면 FBI나 엔타이테러 그러니까 대테러 단속국 이런 데랑 공조하겠다. 그 다음에 이는 empowerment인데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하고 강화해 주겠다. 어디를? 아틀란타 경찰국에. 세이프 주장해서 이번에 대승한 거예요. 저게 공화당에서 내거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매사추세츠는 무늬만 공화당, 라이노라 그러죠. Republican in name only. 무늬만 공화당 현직 주지사 찰리 베이커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누가 공화당 쪽에서는 출마하게 되냐? 트럼프가 좋은 애국자입니다라고 지지해온 커프 다일이 공화당에서 프라이머리를 초강세로 이길 겁니다. 자, 지금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사정을 보세요. 하원에서
오레곤에서 원래는 안 나와, 그러니까 내년에 반드시 다시 재선 나와야 될 하원 교통위원장이 나 내년에 안 나갑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갑니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이미 민주당에서 벌써 20번째 이게 거의 19번째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더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25명,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틀란타 시장에 거기는 한 150년 동안 민주당밖에 시장을 안 해왔어요. 근데 민주당과 민주당이 붙었거든요. 결선에서. 둘 다 민주당이에요. 그중에서 경찰을 강화하고 치안을 확실하게 강화해서 법과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사람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게 공화당 프로그램이거든요. 아틀란타 시장에 공화당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압승을 했어요. 민주당. 그다음 매사추세츠에서 무니만 공화당 현직 주지사 결국 출마 포기하는 상황까지 갔다고요. 이게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이제 이게 조용한 혁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낙태인데요. 지금 미국 그 연방법원에 뭐가 걸려 있냐면 주에서 낙태를 단속하는 법을 두고서 그게 위헌이다라고 이제 낙태 운동가들이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사건들이 걸려 있어요. 미시시피 사건입니다. 미시시피 주법. 미시시피 주법은 15주가 지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낙태 불가해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통과된 거는 8주일 거예요. 심장 박동이 시작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 불가해요. 그런데 이제 낙태 운동 단체가 낙태 자유화 단체가 미시시피 법이 위헌이라고 연방 대법에 제소한 상태예요. 근데 연방 대법에 지금 이 의사 결정에서 제일 이제 그 중간에 캐스팅 보트를 잡은 사람이 캐버너인데 이제 딱 입장이 갈리고 나니까 캐버너가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데 캐버너가 뭐라고 이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의역한 거예요. 헌법은 낙태 반대든 낙태 찬성이든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연방 대법이 정할 문제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낙태 문제는 주의회, 뭐 더 나아가서는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주의회 연방의회가 정해둔 대로 우린 정하겠다는 거예요. 주의회가 정한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는 지금 전부 공화당 MTR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전부 낙태 반대법이 차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마다. 그걸 왜 우리 대법이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고 판단해? 헌법에는 그런 얘기 없어. 헌법에는 낙태 자유니 낙태 금지니 이런 얘기 없어.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 헌법은 없어. 이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미시시피와 텍사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주에서 결정해라 이거예요. 근데 주는 앞으로 점점 더 자유공화 쪽이 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MTR이 승리할수록 그렇게 돼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그 낙태 자유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인지 본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런 게 근데 이수정 씨한테는 이런 걸 물어봐야 돼. 이준석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 자유화 문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런 게 이제 철딱선이 없는 요즘 그 꼴통 패미들의 관점이거든. 뭐냐면 재생산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습니다. 태아를 죽이고 살리고는 여성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인격과 자유를 위한 겁니다. 여성에게 태아를 죽일 권리를 달라. 마지막 출산 순간까지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거예요. 그게 꼴통 팸이에요 요새. 이수정한테 물어봐야 돼. 당신 그런 입장이냐고.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게 팸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저거 팸이 여성 권익 얘기했다고. 이게 뭔 소리래? 여성 권익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 권익 엄청 키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아가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 자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태아를 가진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태아에게 성인과 같은 인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태아에겐 시민권이 없지 않습니까? 둘째, 태아에겐 공교육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 태아에겐 의료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넷째, 태아를 국세청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아의 권익을 내세워 여성의 권익을 죽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이 같은 짓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꼴통 패미들의 낙태 절대 자유화 주장할 때 이 논리예요. 태아에겐 권리가 없다요. 신성하지 않다요. 그건 여성이 뱃속에서 넣고 있는 약간 징그러운 자기 혼자 자라나는 고깃덩어리다 이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출산 직전까지 그 고깃덩어리를 제거할 거냐 출산할 거냐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재생산 권한은 공장장한테 있다는 거예요. 공장 소유주한테. 그 점에서 테레사 수녀의 말이 맞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클린턴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원래 그 프로토콜은 그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안 꺼내게 돼 있는데 딱 들여다보면서 태아를 대량으로 살해하는 나라에서 어떤 윤리나 원칙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며칠 전에 미국의 그 공화상원의원이 그랬어요. 미국의 지금 태아 낙태 이런 것에 대한 그 무식한 잔인함은 북한과 수준이 같다. 노스코리아와 같은 레벨이다. 그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보시지 우리가 자유공화의 흐름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고 그것이 경멸과 증오와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 싸움 이겨내야죠. 근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민초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 싸움 참 하기 버겁습니다. 대선 이기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이는 계기를 무결 선거를 위해서 선거 참관 감시, 그 다음에 그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은 국힘의 이제 당원으로 입당해서 이제 그 평당원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모여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